장자가 실은 노자를 맹자가 이은 것처럼 잘 이었다고 하는데요. 장자가 네 좌편에서 네 편이 7편이거든요. 근데 7편의 제일 마지막에 고사가 혼돈 고사입니다. 혼돈. 이 혼자 가져와가지고 뒤에다가 돈 하나 붙이고, 혼돈은 중앙의 왕이고요. 그다음에 남쪽 왕, 북쪽 왕이 숙홀이라고, 황홀 나왔죠. 홀. 근데 갑자기 숙자입니다. 갑자기 홀자. 그래서 이분들이 세 명이 만나면 거리가 이 중앙이 제일로 가까우니까 이 중앙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혼돈이 늘 숙과 홀을 대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두 사람이 우리가 너무 대접만 받는데 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봤더니 우리는 이목구비 7개를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혼돈만이 7개 구멍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이목구비 구멍 7개를 만들어주자.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혼돈에 구멍을 하나씩 뚫습니다. 이제 자기들과 비슷해졌겠죠. 마지막에 이제 기쁨에 차가지고 7개를 뚫었을 겁니다. 근데 7개를 뚫자마자 혼돈이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유명한 상징이거든요. 감각기관이 열리는 그 순간 이심이 발동해서 기가 쉬어요. 그게 혼돈이 죽은 겁니다. 혼돈은 기의 다른 말이에요. 기는 미인도 형통하게 파괴해버려요. 근데 감각기관은 그러지가 못하죠. 근데 감각기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감각기관으로 보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꼴이라는 거죠. 혼돈고사죠. 첫째는 기를 없애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의 태도는 그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그 문명을, 그 세계를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런 멋진 고사가 있습니다. 이 길을 동양에서는 구술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구술이 지금도 이제 그 중국이 동북공정하는데 영토 문제와 함께 홍산 문명이 발굴돼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명이 되려면 언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시대의 종교, 그 다음에 거기에 입각한 그 집단, 영역,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 홍산 문명의 특징을 봤더니 옥으로 만들어 놓은 기물들이 많이 발견된답니다. 지금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철기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홍산 문명 때가 바로 어떤 측면이냐면 구석기, 신석기에서 청동기 이 사이에 있습니다. BC 500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석기도 아니고 청동기도 아닌 그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옥이 나왔어요. 옥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석기도 청동기도 아니라 옥기 문명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만큼 옥이 소중합니다. 근데 이 황제가,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가 그 소중한 여기는 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다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상징이네요.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가을 트럭도 볼 수 있다는 눈 밝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지식이 뛰어나기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역시 들어가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눈 밝은 사람도 못 찾아. 지식 뛰어난 사람도 못 찾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리석은 바보라고 소문난 사람이 딱 나옵니다.
바보가 참네. 예, 바보가 나와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는 이 사람이 딱 바다에 두루다리 한 마리 그냥 딱 들고 나와버립니다. 이심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눈 밝은 사람은 네네. 이 감각기가 아닙니다. 네. 바다 구슬은 바로 근원이에요. 근원 혹은 핵심토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의식, 사유를 통한 지식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능으로 사는 사람은 미하기 때문에 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리석게 이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은 딱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냥 딱 들어가서 묘하게 그냥 딱 통해서 그냥 들고 나와버립니다. 바로 혼탁하고 다 연결된 내용.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진리 아는 사람은 확실히 이 혼한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혼하는 거요. 근데 왜 진리 아는 사람은 혼할까요? 마지막으로. 도자는 또 광이 불효라는 말도 쓰거든요. 혼탁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음적인 측면이고 광이 불효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양적인 측면이거든요. 빛나기는 하되 눈부시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혼이 광해서 혼은 채, 광은 용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혼, 채, 광, 용 이렇게 보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일이 닥치면 광에서 묘하게 드러나는데 일이 없을 때는 혼할까요? 어리석은 것 같을까요? 그렇죠. 아까 이게 체락했잖아요. 일이 없을 때는 본래 상태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있을 때는 작용을 해야 되니까 광하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도 빛나는 존재는 뭐라는 겁니까? 일 없는데도 계속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고 있고. 네. 혼한다는 거는 일 없을 때는 그냥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상을 만나면 그때 작동하니까 광해지는 거예요. 자, 이분은 늘 광하니까 어떻겠어요? 일 만나면 이때는 이제 에너지를 소진해버렸으니까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착하는 사람이 일이 오면 일을 못해요. 안착하느라고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현상에 치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탁, 광의 부조랑 같이 연계해봐도 많은 그 시사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 하나만 하고 마치면요. 이제 유학의 이런 측면을 가지고서 유학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성리학이고 그런 모습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제일로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태극도서를 쓴 주련계입니다. 주련계. 근데 주련계의 제자 중에 걸출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형제입니다. 정명도, 정희천.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주련계에서 탁 큰 그림을 보여주니까 이 형제가 구체적으로 부분마다 이론 체계를 만들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주자가 종합해가지고 성리학이 완결됩니다. 형제가 자기 스승 주련계를 묘사하는 부분에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은 일 없을 때는 흙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가 같은데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가 같은데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대상을 만나면 환해가지고 대상이 오면 온대로 응해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20살인가 21살인가 근사록을 봤는데 제가 그 문구는 근사록에서 봤는데요. 근데 물레 수능은 이해가 됐습니다. 확연 대공하여 물레 수능이 이렇게 되고 확연 툭 터져가지고 지공무사 공 그 자체에서 확연 대공해서 대상이 오면 사건 사고가 오면 순하게 응해서 처리한다. 이 문구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구 전에 이것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대상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진흙으로 빚어놓은 조각과 같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 혼의 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광의 색입니다. 주역에서는 혼을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염부동. 근데 이제 마음 상태로 대부분 적을 많이 설명하는데 이것을 몸의 상태로, 심신 상태로 다 말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해요. 혼, 적 같은 말입니다. 전체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이심기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이의미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혼입니다. 오늘은 이 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많은 그 조금 생각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